와, 진짜 이렇게 다 전역을 하는구나. 아니, 지금 군대가 굴러가는 게 신기하네. 미쳤네, 미쳤어. 네, 안녕하십니까, 캐팅 김성호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군인연금 관련해서 제가 현재 소령 상사들이 전역 지원이 속출하고 업무 떠넘기기를 하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현재 육군은 매우 좀 심각한 수준입니다. 과거와 다르게 군인들이 다양한 매체들을 통해서 이제 본인의 위치를 알 수 있는 상황이 됐거든요. 과거에는 뭐 전방에서 근무하다 보니까 내가 잘 먹고 잘 사는지, 내가 힘든지도 몰랐는데, 요즘 군인들은 SNS나 유튜브 활동을 통해서 밖에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그 사람들이 사는 것과 비교하면서 아, 내 처지가 어떻구나, 내 대우가 어떻구나 라는 걸 알게 되니까, 이제 군인들이 과거에는 나름 군대가 좋은 직장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생각해보니까 아, 좋은 직장이 아니구나, 너무너무 힘들기만 하고 제대로 된 보수도 없이 고생만 하는 것을 느끼니까 능력 있는 인재들이 전역 지원서를 제출하고 탈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교들 같은 경우 전출갈 때마다 매번 6개월 이상 대기해야 되는 숙소 문제, 거기에 좋지 않은 숙소 컨디션, 거기다가 매번 이사할 때마다 최소 100만원 가까이 깨지는 이러한 손해보는 상황에서 거기다가 나뿐만이 아니라 우리 가족들까지 고생하는 모습을 보면서 많은 군인들이 현실을 자각하고 군을 떠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가장 핵심 계급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소령들과 부사관들은 상사가 되겠는데요. 이 소령들과 상사급들이 전역 지원서를 과감하게 던지고 있다는 겁니다. 장교의 소령 계급이라고 하면은 이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계급으로 나름 이 반절은 성공했다라는 계급으로 볼 수 있는데요. 거기다가 상사라고 하면 부사관 중에서 꽤나 고참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령과 상사들이 연금을 과감하게 버리고 전역을 지원한다는 것이 이해가 되십니까? 당연히 전역은 개인의 선택이고 전역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냥 전역만 하면 되는데 여기서 엄청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현재 우리 군의 모습인데요. 결혼을 한 인원의 경우는 육아휴직을 하게 됩니다. 육아휴직의 경우 일가정 양립지원제도 운영, 훈령에 의거 1년 동안 육아휴직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1년 동안 육아휴직을 받고 뭐 적은 돈이지만 육아휴직 수당이 100%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약 한 50만원에서 100만원 정도의 돈이 들어오는데 어차피 모은 돈이랑 지금 나오는 돈이랑 해서 취업 준비한다는 생각을 하고 그렇게 1년을 육아휴직을 합니다. 그리고 육아휴직이 끝나고 복귀하느냐, 그것이 아니라 바로 전역 지원서를 넣어서 직보반 또 1년의 기간을 갖게 되겠죠. 그때는 수당을 제외한 봉급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2년의 시간 동안 취업 준비를 하는 경우가 요즘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게 개인의 권리이기 때문에 당연히 문제가 없죠. 그런데 부대에서는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육아휴직을 깔끔하게 1년이 쓴다면 아예 재보직 심의를 통해서 진행을 하면 되는데 보통 이렇게 하지 않고요. 먼저 육아휴직 3개월을 쓰면 재보직 심의를 하지 않습니다. 그럼 공석으로 비워놓습니다. 그러면 또 누군가 대신 업무를 해야겠죠? 소령과 상사의 업무가 보통 짬의 업무가 아닐 거고, 특히나 소령의 업무는 보통량의 업무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업무를 누군가 또 다른 사람이 겸직을 한다고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정말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부대는 공석과 더불어 또 숙소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지금도 숙소가 짧으면 6개월, 길면 1년을 대기해야 되는데요. 육아휴직 1년과 직보반 1년을 하는 동안 숙소는 또 보장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2년 동안은 그 인원에 대한 숙소는 나오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알바끼를 한다는 거죠. 그러면 숙소도 부족해지고 또 이제 업무는 공석이 생기다 보니까 업무는 마비되고 실무자의 부담은 가중되게 되고, 그러니까 결혼한 사람들은 아이를 출산하게 되면 너도? 나도? 서로 육아휴직을 던지면서 그렇게 또 공석이 발생하고, 나만 힘들 수 없지, 나도 육아휴직 낸다, 너도 나도 지금 중령을 포기한 소령들이 정말 넘쳐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대포 중령이라 그래서 대령을 포기한 중령, 대령을 포기한 대대장들은 마음이 편하다라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옛날에는 대령을 포기한 중령이 있었는데, 혹은 장군을 포기한 대령, 장포대라는 말이 지금은 중령을 포기한 소령, 중포소가 너무너무 넘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너도 나도 서로 육아휴직을 던지고 나도 못하겠다 서로 지금 공석을 만들면서 현재 남아있는 간부들의 부담이 엄청나게 늘고 있다는 거죠. 거기다 더불어 장교 부사관 지원율이 엄청나게 하락하고 있죠. 거기다가 출산율까지 저하되고 있습니다. 들어오는 사람은 없는데 하는 일은 그대로, 거기다가 공석까지 발생하게 되면서 지금 현역 간부들의 업무 피로도는 상상을 초월하는, 곧 폭발 직전인 수준까지 왔습니다. 아니, 지금 폭발하고 남았어야 되는데 사실 군인이라 사실 노조가 없기 때문에, 사실 어디다 얘기할 수 없기 때문에 군인들은 그거를 끙끙 참아가면서 지금 힘들게 임무 수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다가 부사관들은 더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부사관들은요, 상사를 진급하게 되면
무조건 권역 이동을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과거에 같은 경우는 군단급 만약에 1군단이라 그러면 1군단 안에서 부대 이동을 하거나 혹은 여단급 내에서 부대 이동을 하면서 보직을 바꿨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 부사관들도 진급을 하게 되면 무조건 권역을 이동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 거죠. 이게 물론 전방의 인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전방의 인원들이 부족하니까 후방에 있는 인원들이 올라가라, 혹은 전방에 있는 인원들이 너무 전방에만 있고 힘드니까 후방이랑 교류하는 그러한 경우도 있었는데 지금은 무조건 권역을 이동해야 된다는 거죠. 과거에는 또 신청자 한해서 이동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우리 부사관들에게 갑자기 웹메일로 통보가 됐다고 합니다. 너 부대 이동해 라고요. 부사관의 메리트는 장교보다 봉급이 적지만 한 곳에 정착할 수 있는 메리트가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장교보다 부사관이 좀 더 안정적인 직장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부사관을 지원하는 사람들도 많았고, 장교가 자주 이사 다니는 그런 애로사항을 보면서 부사관들은 그나마 조금 마음의 여유가 있었는데요. 지금은 그게 아닌 장교와 부사관 또 비슷하게 부대 이동을 하는 상황이 발생했고, 심지어 부대 이동을 하면 숙소가 바로 나옵니까? 숙소 컨디션은요, 그것도 보장이 못하는 상황에서 부사관들에게 또 갑자기 권역을 이동을 하라고 하니까 상사를 진급한 선임이 지금 축하받지 못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거기다 결혼한 사람들이면 이미 뿌리를 내리고 집을 사서 거기 아이들이 학교를 다니고 그 지역에 적응해 살고 있는 사람들이 정말 많은데, 이 상사급이면은 빠르면 아이들이 초등학교 중학교도 가는 인원들도 있고요. 대부분이 지금 학교를 다니는 아이들을 키우는 상사들이 갑자기 부대 이동을 해야 되면서 지금 엄청난 멘붕에 빠진 거죠. 거기다가 제가 앞에 설명한 것처럼 지금 부대의 공석이 넘쳐나고 부대의 간부들의 업무가 엄청나게 늘어났죠. 거기다가 대우는 늘어난 것이 없고 봉급 인상에 대한 얘기도 없고 간부들에 대한 예산에 대한 이야기도 없고, 간부들이 훈련 나가면 밥값을 청구하고 당직 근무를 쓰는데 당직 근무 수당도 제대로 주지 않으면서 당직 근무자들에게 밥값을 청구하고, 이러한 여러 가지 복합적인 상황에서 갑자기 진급을 한 기쁨과 동시에 전출을 가야 되는 좌절을 맛보게 되면서 지금 많은 상사들이 앞에서 설명한 소령들처럼 육아휴직을 던지고 이어서 전역지원서를 던지고 또다시 그 태클을 이어가게 되면서 상사 또한 지금 공석이 발생하고 상사 또한 많은 사람들이 전역지원서를 제출하고, 거기다가 플러스 연금개혁 이야기가 나오면서 정말 우리 군인들의 사기가 땅으로 떨어지고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지금 군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국민들이 모르는 상황인데 정말 우리 군대가 지금 엄청난 상황이에요. 우리 군에 가장 노하우가 많고 핵심 전력이나 마찬가지인 상사와 소령들이 전부 다 이렇게 군을 떠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러한 상황들을 보면서 우리 후배들은 어떠냐? 아, 저렇게 소령을 진급해도 전역을 하는구나. 저렇게 소령을 진급해도 전역할 바엔 나이가 먹기 전에 전역을 빨리 하자. 장기 지원을 하지 말자. 부사관들 같은 경우도 내가 부대 이동을 안 하고 내가 이렇게 한 곳에 오래 정착하는 것이 부사관 생활인 줄 알았는데, 저렇게 선배들이 전출 신고하면서 술 한잔 하면서 야 전역해라, 상사로 진급했더니 더 안 좋은 것 같다, 나도 전역할 생각을 하고 있다 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지금 후배들도 또 흔들리고 정말 우리 군의 근간이 흔들리는 지금 상황이 우리 대한민국 국군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장교 부사관들이 정말 대탈출 시대가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윗분들은 이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접근하지 않고 그 다음 타켓으로 장교 부사관이 자리를 비워? 그럼 군무원이 가면 되지. 군무원의 권역 이동을 만들고 거기에 비편제 보직으로 해서 해당 계급이 할 수 없는 일을 군무원이나 위관장교 혹은 부사관, 중사 하사들에게 비편제 보직을 만들어서 업무를 억지로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 악순환되고 있습니다. 정말 언발이 오줌 누기죠. 지금 우리 군의 상황은 정말 개막장 드라마로 향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 군인들이 왜 떠나려고 하는 걸까요? 내가 할 때마다 느끼는 쓸데없는 행정, 그리고 병사에 치이고 간부들 편은 아무도 없고 지휘관은 병사들 편, 간부는 누가 편 들어줍니까? 간부들의 사기에는 귀를 기울였습니까? 간부들이 퇴근할 때 행복한 퇴근이 되었습니까? 코로나 때 간부들에게 당신들은 어떠한 통제를 했나요? 간부들에게 어떻게 대우를 했나요? 24시간 당직 근무를 서는 게 말이 됩니까? 사람이 24시간 쉬지 않고 눈 뜨고 제대로 근무를 설 수 있는 근무 환경이 말이 됩니까? 강제로 당직 근무를 서는데 밥값을 청구하는 회사가 있습니까? 훈련을 나가서 강제로 밥값을 청구하는 나라가 있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휴가도 가지 못했는데 연가 보상비를 주지 않고 휴가를 쓰라고 하는데 휴가를 쓸 수 없는 상황을 만드는 군대가 이게 정상적인 군대입니까? 과연 이 조직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바보가 아닌 이상 누가 이 조직에 남아있겠냐 말입니다. 이렇게 자꾸 언발의 오줌 누기로 또 사람이 비니까 비편제 보직으로 지금 사람을 채워놓고 있습니다. 비편제 보직에 대한 문제점은 다음 편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